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3월 24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할 게 이렇게 몇 개 안 되는데 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요게 특히 그래서 한번 먼저 보고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사실 반도체 날이었는데 반도체 또 스포츠화 관련된 거 운동화 있죠. 그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이것도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그널 찾기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사막 콘덴서 크래프톤 프로텍까지 기업 보고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좀 빠르게 설명을 바로 좀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저희 당사에서 나온 거고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메모리 가격은 2분기에서 3분기 초에 아마 저점을 좀 형성을 할 것 같다. 저희는 좀 그렇게 저희 당사에선 예상을 좀 하고 있고 탑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크 시스템즈, PSK. PSK는 이번 주에 우리 공부 한번 해봤죠. 보고서 기억나세요? 그 보고서 여기 있는 보고서예요. 근데 이제 요 전체 보고서를 제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디램 생산업체들이 적자폭이 너무나 크죠. 유상제 얘기도 한번 나왔었죠. 옛날에 루머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근데 일단 채권 발행을 통해서 약간 이제 그거는 우려는 해소는 일부 된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설비 투자 이렇게 감소하고 웨이퍼 투입 물량도 기존 대비해선 축소가 되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이제 평택의 세 번째 공장이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생산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하이닉스는 어쨌든 많이 좀 줄어드는 걸로 마이크론하고 그리고 공급과 행상은 1분기 피크하고 4분기엔 개선되고 24년에는 근데 이 상태로 가서 공급을 더 줄이지 않으면 24년에 다시 공급과잉 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 좀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리고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버입니다. 서버랑 PC 합치면 55인데 이게 다 컴퓨팅이죠. 그래서 서버 쪽이 확실히 좀 중요해졌고 다만 이제 서버 업체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건가 얘네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서버 수요가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버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업체들이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차이나 모바일, 애플, 알리바바 얘네가 60% 여기서 아마존, 메타, 구글, MS가 또 대부분 여기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딜까요? 아마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마존이 이 서버 쪽에 아주 큰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쨌든 이제 빅테크가 이게 좀 좋을 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아마존이나 메타가 돈을 잘 벌어야 투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거기에 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쪽이 예전보다는 투자가 좀 많이 그러니까 증가폭은 좀 둔화되고 있죠 사실. 그리고 이 업체들로부터 주문받아서 서버를 만드는 회사들이 ODM사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 좀 만들어 달라 서버 좀. 그러면 이 델이나 인스퍼 이게 아마 중국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줘요. 그 서버 아주 큰 컴퓨터죠. 근데 이게 주문량이 절반 정도 또 축소가 됐대요. 그만큼 지금 수요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버 한 대당 그 담당해야 되는 그 스마트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버 한 대당 몇 대가 이제 스마트폰이 활용 가능하다. 근데 그게 보통 옛날보다 지금 72대로 지금 6%나 감소를 하고 있대요. 옛날보다 확실히 한 대가 옛날에 그러니까 서버 하나당 스마트폰 100개를 담당했다면 지금 72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모바일 기기 수가 그러니까 서버가 그만큼 지금 너무나 성능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서버 수요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워낙 서버 성능이 좋으니까 담당해야 되는 스마트폰 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좀 이 부분은 서버 투자의 효용성이 좀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고 또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를 했는데 하반기에 또 에메랄드 래피즈가 나온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파이어 래피즈가 너무 늦게 나온 거야. 이게 2년 전에 나와야 될 게 지금 나오니 이제 그 다음 모델인 에메랄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살 거냐 이거죠. 이것도 참 골치 아픈 거죠.
예, 그리고 서버에 채택되는 DDR5 비중이 그렇게 크게 늘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DDR5가 좀 안타깝게도 이게 늘면 좋은데 이 옴디아에서도 지금 그렇게 크게 늘 걸로 보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은 DDR5까지도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서버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서버는 다시 저는 늘어난다고 보는 게 결국 챗 GPT 인공지능을 하려면 결국 서버 늘긴 늘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좀 어렵고 하반기나 내년에 늘어나는지 요걸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야 재고가 감소할까요? 방법은 모바일 수요가 늘든가 아니면 공급을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의 좀 결단이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 그래서 업황 바닥 얘기 나오는데 참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 보고서의 핵심은 EUV입니다. 와, 저도 읽고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요 이게. 근데 반도체를 왜 미세화하죠, 여러분? 얇게 만들죠. 하나의 웨이퍼에서 아주 가는 붓으로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규모의 경제, 가격 경제. 아니 똑같은 웨이퍼를 투입해가지고 1000개 만드는 게 낫죠. 100개 만드는 것보다. 뭐 당연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EUV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EUV가 빛을 쏴가지고 아주 가는 빛이죠. 예. 선폭이 작은.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 펜이고 DUV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DUV를 많이 쓰는 DUV는 두꺼운 펜. 그림 그리는 거죠. 근데 이 장비는 ASML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노광 공정, 빛을 딱 이제 보내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 배웠던 거죠. 근데 이제 EUV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EUV를 얻으려면 저 레이저,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요. 초당 5만 회가 이게 상상이 가세요? 주석 방울이 5만 회씩 떨어진대요, 초당. 그거를 명중시킨대요, 계속. 이게 우리 머릿속에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플라즈마로 만들어서 광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원을 모은 다음에 이걸 쏘는 거예요. 레이저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마스크가 있으면 거기도 마스크 보내서 마스크에서 반사시켜서 렌즈가 있거든요. 거울 튕겨.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당구의 쓰리 쿠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튕겨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이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웨이퍼에 그 빛이 그 이 회로 설계도대로 그대로 그려진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미세 공정의 해상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걸 올리려면 개구스, 그러니까 그 약간 렌즈라 그러죠. 이 빛을 쏘는 요거를 크게 하든가, 예, 크게 해주든가, 뭐 각도를 이렇게 또 높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참 그게 말은 쉽지만 쉬운 건 아니죠. 예. 여기까지 튕겨 버렸네요. 예, 아무튼 이제 그 여기입니다. 이걸 개구스라고 하더라고요. 해상도를 높이려면 이 NA 값이라고 하는데 이 렌즈 크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 그 사진 찍을 때 렌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값을 크게 하려면 요 식이 n 곱하기 사인 요거래요. 각도래요. 그러니까 각도를 굴절각을 키우거나 저 n 값을 높이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 n 값을 높이는 방법이 물을 쓰면 된대요. 물을 쓰면 저 n 값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저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EUV를 안 쓰고 높이는 방법은 ALP라고 있거든요. EUV다 좀 한 단계 밑이에요. 저건 지금 많이 쓰거든요. 저거를 습식 공정, 물이 들어간 공정으로 하면 해상도가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저걸 해도 EUV만큼은 안 나온대요. 그래서 EUV를 쓰는 거죠, 최종적으로. 예. 그리고 저 ALP를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번 공정할 걸 두 번 해버린 거예요. 세 번. 그럼 그만큼 미세 공정이 된대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식각, 노각 뭐 이런 공정을 여러 번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죠? 비효율적이죠. 예. 그래서 ASML에 따르면 7나노의 그 이 반도체 층 있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EUV는 9번의 노광 공정과 12개의 공정만 딱 거치면 끝난대요. EUV는. 근데 저 알프 장비를 쓰면 저 알프 장비 좀 빛이 좀 더 두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게 뭐죠? 아르곤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예. 34번을 해야 되고요. 총 60번이 넘는 공정을 거쳐야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같은 7나노를 만들어야 되는데 EUV는 12번, 알프 장비는 65번이나 해야 된다고. 예. 근데 이제 EUV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꿈의 장비인데 수율, 공정 수율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일단 콜렉터, 빛을 모으는
이 레이저를 모으는 이 콜렉터가 오염이 잘 된대요. 이건 독일의 칼자이즈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콜렉터에 있는 플라즈마 레이저와 주석 방울이 이 주석이 떨어지는 걸 제가 맞춘다 그랬죠. 근데 이 주석이 플라즈마에 이게 요런데 노출이 되나 봐요. 거울에. 이게 거울로 돼 있거든요, 이게. 거기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 주석층에 이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께가 조금만 늘어나도 컬렉터의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자이즈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 라디칼 방식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주석을 좀 약간 이제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좀 잡아냈대요. 예. 그리고 또 이 브레그 방사경 같은 걸 또 쓴다고 합니다. 이 EUV는 어디든 다 쉽게 그냥 흡수해 버린다고 한대요. 예. 그래서 거울을 써야 된대요. 다른 거 쓰면 안 되고, 반사경 있죠, 이렇게 빛을 쏴서 이렇게 3쿠션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울을 써야 돼. 왜냐하면 이 빛을 쐈는데 EUV는 뭘 흡수한다 그랬죠. 그러면 빛이 딱 들어가서 튕겨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반사경 이렇게 이걸 쓴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EUV가 저도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닫힌 거울로 쓴다고 합니다. 예. 근데 EUV 빛은 70%밖에 반사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100%도 안 된대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100%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토 레지스트 감광액 있죠. 웨이퍼에다가 액을 바르잖아요. 빛을 쏴서 이제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데 요거 자체도 포토 레지스트, 일반적인 포토 레지스트 쓰면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무기물을 써야 된대요. 무기물 이거를 인프리아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인프리아가 만드는 무기물 PR을 또 없애는 장비를 누가 만드냐? PSK가. PSK도 약간 EUV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는 뭐냐면은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이 사진 어떻게 보면 이제 빛을 쏴서 통과해서 웨이퍼에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회로를 그리는 거죠. 근데 블랭크 마스크는 비어 있는 거고, 포토 마스크는 이제 거기에 회로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을 쏴가지고 회로를 딱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웨이퍼에 딱 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주는 게 이제 마스크의 역할입니다. 예. 근데 이 마스크도 거울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EUV는 다 흡수해버리니까. 그래서 EUV 마스크는 거울도 어렵지만 여기 들어가는 EUV 마스크는요, 엄청난 무결점이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만들기가 어렵대요. 근데 이 EUV 마스크는 아마 일본 기업들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DUV 마스크는 10만 불인데요. EUV는 30만 불이나 30만 불이면 3억이 넘죠.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까 주석 얘기해 드렸죠. 주석에 또 오염이 또 생긴대요. 그래서 마스크에 오염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오염이 생기면 빛을 딱 쐈는데 잘못 가요, 방향이.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뭐냐면 EUV에서 가는 빛을 이렇게 쏘잖아요. 마스크에 여기 설계도가 그려져 있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여기 웨이퍼 있죠, 감광에 여기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거죠. 근데 EUV는, 이건 DUV인데 EUV는 어떻게 가냐면요, 이게 거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쏘면 여기서 튕겨 나갑니다. 여기 반사경이 있어요. 또 튕기고 반사경 여러 번 튕겨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에다 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 회로가 이대로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는 거죠. 약간 다르죠. 거울로 돼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 마스크가 오염이 잘 돼요, EUV는. 그래서 여기를 뭘로 감싸야 된다? 펠리칼, 보호할 수 있는 펠리클로 감싸줘야 돼요. EUV 전용. 이 펠리클을 만드는 회사가 SNS텍하고 FST입니다. 주가 많이 올라갔죠. 저 아무나 만들죠. 근데 저것도 100%는 없어요. 92% 투과율. 투과율은 뭐냐면 이 펠리클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스크까지 보호하는데, 아니 0%예요 투과율이. 그러면 펠리클에서 만나서 그냥 튕겨져 나가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100%가 안 된대요. 92. 어쩔 수 없어요. 근데 92도 굉장하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거고, 어쨌든 근데 이렇게 EUV가 여기 마스크에다가 빛을 쏘는데 여기 많이 오염물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 때문에 경로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정상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염물질이 있으면 딴 데로 가요. 그래서 저걸 없애요. 저걸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저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펠리클이다. 마스크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이 또 파크 시스템즈 우리 한번 공부해봤지만,
저 주석 있죠. 아까 말씀드린 저 파티클 오염물질 저거를 없애주는 장비를 파크 시스템즈가 만들잖아요. 그죠? 다 연결되죠. 우리가 이게 배운 것들이 다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이 펠리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거울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애예요. 이 EUV는 너무 까다로워요. 애가 너무 민감해요. 예. 뭐 그래서 너무 비싸고. 그래서 ASML도 이런 이제 펠리클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국내에선 SNS 택이 투과율 90에서 92%, FST도 만들고 있고, 삼성이 또 82%까지 애들 만든 적이 있는데 82%는 안 돼요. 90%는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SNS 택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거의 개발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제 양산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이 NA라고 EUV 요즘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개구스로 올리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아까는 NA로 올리려면 여기 물을 쓰든가 요 둘 중에 각도를 투사 각도를 높이면 되는데, 하이 NA는 투사 각도를 키우는 거래요. 이 각도 요거 사인이라 그러죠. 요거를. 예. 그래서 NA를 0.55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저게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건 넘어가고요. 어려워요. 저도 막 다 적긴 적었는데. 그래서 또 이 어플라이드 머틀리는 또 최근에 장비 중에 EUV를 쓸 때 좀 그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장비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EUV 생태계에서 일본은 소재, 미국과 유럽은 장비, 한국은 후발주자로 노력을 하고 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진짜 어려운 거 제가 최대한 쉽게 빨리 핵심만 찝어가지고 그냥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넣어드렸는데, 한번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반도체 이제 그래프 보면 좀 더 이해되실 거예요. 반도체 업종 연간 실적 추이인데 지금 최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으니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반대로 가잖아요. 항상 안 좋을 때 투자하고 좋을 땐 가만히 있어야 되고. 서버 성장 못합니다. 이러니 안 좋죠. 서버당 스마트폰 수량은 이렇게 옛날에 90대였는데 많이 줄었죠. 그리고 넷다이, 요게 이제 넷다이죠. 요거 하나. 예, 이런 것들. 요게 점점 그 EUV를 쓰면 저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칩이 이렇게 나오는데 웨이퍼에 지금 EUV를 쓰면 이렇게 조그만 칩들이 나와요. 저라도 이거 씁니다. 그러니까 EUV 쓰는 거예요. EUV가 이게 콜렉터가 빛을 모아가지고 CO2 레이저에서 보이세요? 빛을 이렇게 쫙 쏩니다. 반사경 보이세요? 아까 제가 그린 거? 요 방식으로 하나로 간 거예요. 튕겨 그래가지고 저렇게 여러 번 해야 된대요. 그래야 해상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퍼에다가 그림을 딱 그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까 그 공식입니다. 해상도를 높이려면 N 값은 물을 쓰든가, 그래서 알프 방식은 습식으로 가서 이걸 두세 번 공정은 돌려버리면 7나노 막 여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도 공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EUV가 낫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주석이에요. 이게 떨어지는 건데 이걸 물방울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죠. 이게 초당 5만 번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장비입니다. 실제 이게 뭐 무슨 레이저 같죠. 여러 번 튕겨가지고, 그죠? 이거예요. 근데 EUV가 이게 30%는 어쨌든 흡수가 된대요. 70%만 반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대요. 거울을 아무리 써도. 그래서 여러 층의 거울을 써요. 근데 만약에 거울을 안 쓰면 이 빛이요, 얘가 여기 다 들어가서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마스크입니다. 이걸 블랭크 마스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다 회로를 그리죠. 요거 이제 포토 마스크라고요. 여기다 빛을 딱 쏘는 거예요. 예, 근데 요게 EUV 같은 건 여기 굉장히 취약하고 파티클이 약간 주석 파티클 있죠. 요게 있으면 경로를 반응하니까 여기다 뭐를 입혀요? 필름. 펠리클이라는 필름을 입힙니다. 투과율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 파크 시스템즈가 만드는 그 파티클 제거하는 장비예요. 이런 거 없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알프 방식은 포토 마스크를 그대로 통과해서 90% 정도 나오는데, 이 EUV는 여기서 쏘잖아요. 거울로 반사시켜야 되니까 한번 튕기거든요. 그래서 90% 투과율을 써도요 8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EUV.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얇게 만드니까. 요게 ASML이 만든 펠리클이고, 이 필름 같이 생겼죠. 요게 바로 저 마스크를 보호한다. 그리고 이게 하이 NA 개구스를 올린 거죠. 이게 0.25. 이 렌즈 크기를 큰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각도가 올라가서 해상도가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카메라가 저를 제대로 못 잡죠 이거? 예, 저기요? 왜 못 잡죠? 아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잡았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왜 못 잡죠 저를? 해상도. 그리고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EUV 도입 및 현황이고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제일 소극적이에요. 아무튼 삼성하고 TSMC가 제일 적극적이고 하이닉스도 도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관련 기업들입니다. SNS텍, FST 여기가 이제 마스크하고 그 펠리클 같은 거 만드는 회사고, 파크 시스템즈가 그 제거 장비 이솔이라고 하는데 여기 FST 자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장비를 만들고, 동진 세미캠이 그 EUV형 포토레지스트 개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SK는 이제 무기물 있죠. 아까 인프리아가 만들거든요. 무기물 PR을. 근데 그거를 없애주는 포토레진 그런 장비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EUV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EUV는 또 따로 함께 배우기 한번 또 자료 만들어 가지고 해볼게요. 참 어렵긴 어렵네요. 그래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스포츠와 밸류체인 톱화복인데, 스포츠와 운동화입니다. 108조 시장이고 연평균 7%. 저희 당사 자료니까 저희 당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보시면 되고요. 점유율은 북미가 높고 나이키가 1등. 이 5개 회사 스케쳐스, 푸마, 뉴발란스. 저는 개인적으로 뉴발란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좀 그래요. 저는 나이키보다 저는 뉴발란스가 저한테는 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고, 스포츠화 시장은 브랜드와 생산자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브랜드는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생산자는 ODM, 신발 만들어주는 회사들이죠.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나이키의 신발 만드는 회사도 4대 생산 벤더가 거의 58%입니다. 전체 벤더도 점점 줄고,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사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14%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7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거든요. 나이키 에어포스 요거를 그래서 유통사에 7만원이 넘겨요. 그래서 만원을 벌고, 뭐 나이키 같은 회사 유통업체는 이걸 14만원에 판대요. 이렇게 비싸게 파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유통회사들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쨌든 제일 마진이 높은 거는 나이키 같은 브랜드, OEM, ODM 같은 회사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이익률이 낮아요. 저 매출 원가가 88%나 돼요. 꽤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소재 개발을 요즘에 좀 많이 하는데, 친환경 소재. 그래서 나이키의 플라이 니트 요거를 선저우 국제라는 그 중국 회사가 있거든요. 이 소재를 요거를 이제 독점 생산을 했나 봐요. 이 회사가. 그래서 시총이 5조에서 19조로 날라갔대요. 엄청나죠. 근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셈스가 나이키의 그 친환경 무이영재 이제 필름 접착제인데 이걸 독점 공급하고 있고, 또 무수염색사 폐수가 없는 그걸 통해서 성장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작년에 되게 안 좋았는데 올해 핵심은 요거예요. 6월부터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아디다스는 더 안 좋아요. 세계 2등인데 여러 좀 이슈들이 있었죠. 재고 아직도 높고,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신발 회사들을 본다면 이 공통 의견이 뭐예요? 올해 2분기 넘어가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화승 앤터니, 아셈슨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 되게 신발 관련된 기업들이 뭐 백산도 있을 거고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신발 회사들이 옛날에는 유통망을 자기가 안 하고 맡겼죠. 근데 요새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DTC라고 하는데, 온라인 몰을 나이키가 자기가 만들고요. 아디다스가 직접 몰을 만들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팔아요. 그럼 마진이 얼마나 좋겠어요. 중간 그 유통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예. 특히 루이비통, 구찌 같은 것도 D2C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 되게 좋아요. 근데 브랜드력이 있으니까 이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데이터도 많이 수집할 수 있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자사몰이니까. 예. 그래서 이게 나이키가 이거 성공을 했어요. 실제 200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상품 다 빼버렸고요. 근데도 잘 되고 있는 거죠. 아디다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쓰는 게 또 요새 필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트렌드다. 그래서 2025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 니트 소재 중에 플라이 니트가 가피 제작 방식 대비해서
폐기물 배출량이 60%나 적게 정밀 설계됐대요. 그래서 이게 물병을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플라이니트.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무수 염색사도 폐수가 없는 거. 예.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더 쓰이겠죠. 예. 그래서 기업으로는 화승엔터프라이즈랑 아셈스는 우리가 한번 어제 공부해봤죠. 그래서 화승은 아디다스의 탑2 생산업체 진짜 그동안 안 좋았는데 이제는 좀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아셈스는 친환경 소재 전문 기업으로 나이키와 함께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발 회사들 밸류체인인데 나이키, 푸첸, 화승엔터, 아디다스, 화승엔터, 스케쳐스 뭐 이런 기업들이,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ODM이에요. 만들어주고, 이걸 만들기 위한 소재 있죠. 소재는 백산, 아셈스, 동성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여기 소재를 공급한다 라고 보시면, 이게 신발의 구조고요. 위에가 가피, 밑창, 솔, 그리고 요게 이제 에어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플라이니트, 예, 좀 친환경 소재를 썼다. 그리고 아디다스 스포츠웨어 이제 모델로 손흥민 씨가 있고, 요게 이제 플라이니트 신발입니다. 아셈스의 진공 감압 방식을 이용한 무수염색 특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수염색은 뭐냐면 염색 소재인데 물을 안 쓰는 거였기 때문에 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발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SK증권의 최도현 연구원님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조건은 재고 감소하고 고객사가 출하량 증가, 지금 여기까지는 됐어요. 출하량이 안 는대요. 이게 늘어야 되는데 안 늘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첫 단추도. 근데 TSMC가 먼저 좋아지면요 1, 2분기 후에는 메모리가 좋아진대요. 근데 최근에 TSMC가 그런 지금 모습이 나온대요. 예. 그 TSMC는 주문을 받고 바로바로 재고 소진도 빨리빨리 하니까 이 업황 회복의 바로미터인데, 그러니까 TSMC가 좋아진다는 건 앞으로 메모리가 좋아진다는 그 증거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TSMC도 지금 약간 분위기가, 추정치가 좀 돌아설 것 같고 3분기부터 아마 개선될 것 같아요. 분기 실적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메모리도 올해 한 4분기부터는 가격 반등하지 않을까. 근데 보통 주가는 훨씬 먼저 움직이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2016년, 19년에도 TSMC가 먼저 이게 전망치가 상향된 1, 2분기 후에 실제로 올랐어요. 그리고 챗 GPT 같은 생성 AI도 당연히 수요를, 그 비메모리에 수요를 주니까 메모리도 후행적으로 좋을 수 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출하량 좀 증가하고 재고 감소하고 좋아진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선반영하는데 더 좋은 건 뭐죠? 감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모두 다 공통되게 얘기하는 거죠. 감산해라. 삼성이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무튼 여전히 좀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주가는 되게 좋은 주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우리는 예전부터 미리 다 해놨죠. 근데 요즘에 이제 오늘 보니까 와, 덕선 네오룩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느새. 근데 태블릿 OLED 출하량이 2.6배나 늘어날 것 같고, 애플이 미니 LED에서 OLED로 이제 바꿉니다. 지금 아이패드가 미니 LED예요. 그래서 이 두께와 무게 줄일 수 있고 저전력이거든요. 그래서 OLED도 갑니다. 대신 가격 비싸죠. 근데 이 기술을 애플이 만들었고, 그리고 LED 디스플레이가 또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텐텀, 유기물 적측 기술인데 두 층으로 쌓는 거죠. 우리가 한번 공부해봤죠. 이번 주에 키움증권 자료로. 이렇게 되면 패널 업체들도 이게 단가가 비싸요. 중국이 못 들어옵니다. 좋은 거죠. 패널이 3, 4배 비싸대요. LED 디스플레이 작년에 이미 투자 들어갔죠. 예, 공시했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투자는 들어갔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LG가 이게 삼성보다 좀 유리한 게요, 아이패드에서는요 점유율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아이패드 쪽에서는 오히려 LG향 소재주가 더 모멘텀 받을 수 있죠. 여기가 P&H 테크죠. LG의 소재 공급하는 회사가.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좀 아이디어 측면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BH는 SK증권의 박형우 연구원님이 신규 편입을 했고요. 정말 그동안 너무 안 좋았는데 추정치를 올렸어요.
근데 이것도요 똑같아요. 아까 애플 아이패드 OLED랑 연결이 됩니다. OLED 패널에 들어가는 F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스마트폰 잘 돼가지고 애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애플 안 좋아지면서 그냥 한번 곤두박질 쳤죠. 네. 그리고 막 BOE가 이젠 늘릴 거다. 이거 우리나라한테 안 좋죠. 옛날에 덕산 네오록스 기억나세요? BOE가 점유율 늘 거라고 해서 폭락. 저는 일시적이다. 저는 또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 폭락한 날. 예. 이건 오히려 좀 기회 같고. 근데 어쨌든 다행히 BOE가 점유율을 못 늘리고요. 제대로 못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리스크 없이 좀 올라가는데 이건 BH도 똑같이 해당돼요. 그래서 BH도 BOE보다는 삼성이 더 많이 늘려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국내 업체에 이건 좀 호재다. 그리고 고객사들한테 반사수혜다. BH의 낙수 효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태블릿에 또 면적이 크니까 단가가 비싸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건 염두에 두세요. LG께 많이 들어가면 조금 BH는 좀 약간 그 낙수 효과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BH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거기 그 애플로 들어가는 걸로 일단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LG도 들어가는지는 그건 한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BH에 전화 한번 해보셔가지고 LG 디스플레이 쪽에도 들어가냐 물어보시고 어쨌든 이게 태블릿 쪽에 들어간다면 단가 비싸져서 만약에 800만 대가 채택이 되면 영업이 240억 정도는 더 늘 거라고 합니다. 1년에 이 회사가 버는 돈이 얼마였죠? 제가 알기로는 1300억이니까 240억이면 20% 정도 이익 증가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좀 태블릿 PC, 태블릿 OLED 잘 팔리길 한번 기대해보고 이게 800만 대 요걸 계산을 해본 것 같고요. 이익 추정치가 어쨌든 이제 드디어 하향이 끝났다. 이제 나쁠 게 없죠. 그래서 BH 그동안 정말 주가 안 좋았는데 주가가 일단 실적보다 좀 선행한대요. 보통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의 실적은 당연히 안 좋지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도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거의 완전 발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DH투자증권의 차마 콘덴서는 MLCC죠. 근데 삼성전기처럼 MLCC인데 주요 2회사의 주력은 자동차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좀 특징이고 전장 비중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요 고객사가 LG전자. 그러니까 LG전자가 요새 잘 가죠. 연결되시죠. LG전자 자동차 부품 사업부가 주요 고객이에요. 예. 그래서 꾸준히 설비 투자해서 이익 성장률이 아주 높진 않은데 왜냐하면 투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좋은 실적 낼 것 같고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부품 DCLC 요게 매출액이 엄청 증가할 것 같아요. 이게 전기차 같은 데 많이 들어가요. 전기차의 직류를 교류로 바꿔줘야지 이게 모터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부가 올해 흑전할 것 같다. 요 내용 여기 DCLC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력 변환 커패시터 주력은 MLCC인데 이것도 이제 새로운 다크호스로 이렇게 되고 있다. 다만 좀 비싸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사막 콘덴서 내용은 좋은데 지금은 좀 관망하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항상 당부드리지만 오늘도 보니까 솔로엠 폭락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기다리면 싸요. 그러니까 솔로엠도 우리 공부해봤죠. ESL 비쌀 때 너무 올라갈 때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기다리면 미리 공부해 놓으면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도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크래프터 목표 주가 22만 원 유지했고요. 실적은 뭐 올해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나쁠 건 없다. PC는 잘 되고 있는데 중국이 좀 잘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 걸리는 것 같고 BGMA라고요.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입니다. 인도 서비스가 금지됐어요. 근데 이게 아마 조만간 재개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러면 매출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년에 실적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더 나쁠 건 없다. 하방은 되게 단단한데 상승이 열릴 수 있는 거는 인도 서비스 재개랑 내년 신작. 내년 신작은 올해 하반기 되면 이슈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좋아지는 건 좀 시간 문제인데 좀 시간은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프로텍은 한국 IR 협의회에서 옛날에 우리 한번 공부했던 건데 디스펜서 이거 이제 노즐 같은 거죠. 노즐로 뿌려주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을 액으로 채워주는 그걸 만들고 숄더볼 아시죠? 우리 패키징 할 때 동그란 공 기판과 반도체를 붙이잖아요. 우리 한참 공부했죠. 오늘 한미 반도체가 난리가 났어요. 저도 그렇게 갈 줄 몰랐는데 한미 반도체 우리 공부할 때 얼마나 숄더볼 많이 봤습니까? 그 숄더볼을
이걸 그러니까 이 숄더볼 같은 걸 이용해서 본더라 그러죠. 이거 기판하고 반도체 칩을 붙이는 장비. 이게 뭐죠? TC 본더. 그걸 한미 반도체가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그 볼을 숄더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숄더볼 또 어태치 장비라고 하는데 요 어태치 장비는 이 숄더볼을 거기 이 기판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점점 이게 작아져요. 그래서 마이크로 숄더볼 어태치 장비가 만들기가 어려운데 요거를 국산화했대요. 프로텍이. 그 프로텍도 어떻게 보면 다 이쪽 관련주예요. 후공정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로 갈수록 더 중요합니다. 삼성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텍도 매력이 있는 거고요.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는 레이저를 써가지고 그 숄더볼을 기판에 또 접합시키는 장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리플로우는 이것도 역시 후공정. 이라고 보시면 2세대 장비인데 2세대는 모든 걸 다 내재했대요. 1세대 장비는 독일에 수입했대요. 부품을. 그러니까 2세대는 훨씬 더 원가 절감 되겠죠. 주력은 디스펜서입니다. 레진, 에폭시 이런 것들을 분사시켜서 빈 공간을 채우는 거. 그래서 미세화로 정말 고정밀, 고성능화된 디스펜서 기술이 요구된다. 근데 1등은 미국의 노드슨이고요. 2위가 일본 무사시, 3위가 프로텍. 그래서 파운드리 투자 확대로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요 내용이고, 다만 올해 실적은 좀 안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전방산업 투자가 좀 줄어드니까.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PER은 6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텍은 뭐 기업도 괜찮죠. 괜찮은데 좋은 주식 같아요. 왜?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서.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아무튼 20배 초중반이고 노드슨이 20배인데 PER이 이 회사는 6배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후공정 회사들의 밸류는 올라가야 된다. 거의 대표 기업이다. 요게 숄더볼이에요. 여기 요 공 있죠, 요거. 요걸 이제 반도체랑 기판 딱 붙이는 건데, 요거를 여기 기판에 붙이는 요거로 이제 장비를 어태치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레이저로 하는 거고, 요거 2세대 모델. 주가 PER은 바닥에 있죠. PBR은 좀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직도 주가가 제가 봤을 땐 PBR 한 배도 안 돼요. 이건 좀 싼 거 아닌가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가들이 잠깐만요. 프로텍도 올랐나요? 프로텍은 제가 안 봐가지고. 아이고, 얘도 올랐네요. 27,000원이 딱 좋아요. PBR 한 배예요. 지금은 좀 지켜만 보시고.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보고서는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했고, 이제 시장 정리 빨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5시가 다 돼가지고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식시장 코스피는 좀 아쉬웠고, 그래도 잘 버텼죠. 코스닥은 반도체 랠리로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반도체 소부장이 한풀이했다.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이 좀 아쉽고요. 기관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네요. 오늘 기관들은 주로 판 거는 자동차, 금융 이쪽을 팔고 전기전자는 좀 샀어요. 외국인도 다른 거는 좀 팔았는데 전기전자는 뭐 3천억을 사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쪽에 대해선 굉장히 많은 좀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여러분이 뭐 반도체 그동안 공부해서 2차전지 갈 때 질투는 났지만 버티신 분들이 오늘은 보상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DB하이텍이 19%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여기 저스템 상한가, 저스템도 우리 공부했었죠. 기억나세요? 한미반도체 21%, 주성엔지니어링 19%. 이런 날이 있나요? GST, HPSP, 인텍플러스, 이 10%안 오른 건 명함도 못 내미겠네요. 유니셈, 프로텍, 이런 날을 거의 본 적이 없죠, 저희는. 아무튼 오늘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그냥 한풀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냥 폭발을 해버렸어요. 장비주의 날이었어요, 한마디로. 비메모리도 좋았고 재료도 좋았어요. 반도체 재료 회사들도. TMC, 오늘 KNJ 우리 많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그 SIC, 실리콘 카바이드링, ISC도 어느새 37,000원까지 또 급등했고.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나 이런 거 보면서 좀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뭐 반도체 좋으니까 아무거나 샀으면, 제 생각엔 그래요. 들고 가기가 어려워요. 못 들고 가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이게 그리고 HBM3,
인공지능, 챗 GPT, 후공정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공부하면 알잖아요. 아는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수익이 한 10에서 20% 나면 그냥 팔아버릴까? 잘 모르는데 이거 또 빠질 것 같고 또 이거 빠지잖아요 실제. 그렇게 된. 그래서 공부를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놓으시면 이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급락을 해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꾸준히 우리나라에선 반도체 모르면 안 되니까 틈틈이 함께 배우기 계속 시간 될 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또 통신 장비도 좋았고요. 이제 또 반도체가 아니까 갤럭시 부품 회사들도 세코닉스, 뭐 대덕전자, 덕산 네오룩스, 코리아 서키트 다 오늘 일제히 BH도 모처럼 급등세가 나왔고 OLED 좋았고요. 한마디로 오늘은 그냥 IT의 날이었습니다. 뭐 카메라 모듈부터 해가지고 영상 콘텐츠 기업들도 오늘 좀 괜찮았네요. 뉴가 많이 올랐고 JYP도 오랜만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컨텐츠도 좋았고 그래서 다 분위기 좋았어요. 오늘 그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예. 코스닥은 그냥 거의 다 올랐는데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진 거는 자동차가 오늘 자동차 큰 악재는 없는데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뭐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요. 참.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들 좀 빠졌고 2차 전지는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 SDI가 많이 올랐다고 좀 밀렸고 건설주 여전히 좀 답답한 상태고 건설주가 참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빨리. 그래도 잘 좀 인내해 주시고 인터넷 대표주도 좀 주가는 거의 바닥 같은데 오르진 못하고 있고요. 조선주도 거의 좀 저점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매수가 지금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철강주 좀 쉬고 있고 면세점 리오프닝 회사들도 아직은 중국이 조금 아직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늘은 조금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만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좋았지만 오늘 2차전지가 좀 안 좋았어요. 그죠? 포스코홀딩스 사실상 리튬 쪽이니까 2차전지 자동차하고 금융주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신한지주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고려아연도 좀 빠졌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오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이제 대표 2차전지 기업들이 오늘은 좀 쉬어갔죠. 에코프로비엠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버티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견조하고 에코프로도 견조했고 삼성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LNF는 이제 이 에코프로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다 보니까 좀 뒤늦게 갭을 좀 메꾸는 급등이 나오고 오늘 모처럼 LG노텍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험주는 좀 안 좋았고 금양 여전히 뭐 강세고요. 현대제철 좀 밀렸고 두산바켓이 모처럼 좋았네요. SKC는 오늘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펄어비스가 와, 오늘은 정말 좋았네요. 오랜만에 게임주 좀 한풀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JYP 좋았고 DB하이텍 오늘 뭐 반도체 날이었죠. 동원산업은 잘 모르겠네요. 오늘 4% 빠졌고 하나생명, 케어젠, 한미반도체가 시총이 2조까지 갔네요. 거의. 아 근데 지금은 싸진 않아요. 한미도 지금은 조금 보유의 영역이지 신규 투자는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비쌀 땐 사는 건 아니죠. 동진도 오늘 오랜만에 올라갔고 솔브레인 확실히 소재보다는 좀 장비가 강했죠. 예, 반도체는 조금 장비 쪽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나노신소지는 빠졌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요 정도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내부자 매수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자 매수에선 어제 뭐였죠? 어제 나온 게 여기 그 GS하고 DL 있죠. 요 꼭 한번 그 어떤 기업들인지 꼭 살펴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꼭 보세요. 요거 샀다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어제 체크해 본 결과 GS의 허서웅 부사장이 5억 원이나 자기 주식 매수했죠. GS도 상당히 좀 답답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저평가고 고배당 기업입니다. 그리고 DL도 지주사인데 여기 임원이 요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참고하시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세를 이어가서 시장이 좀 계속 좋은 쪽으로 종목 장세뿐만이 아니라 좀 제발 대형주도 이쪽 코스피도 좀 훈풍이 불어서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도 뭐 시황 얘기를 하지만 제 시황 얘기 안 들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시황은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유튜브를 보실 때도 기업 산업 공부하는 그런 쪽을 많이 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중에 뭐 지수가 얼마 빠진 겁니다, 지수가 얼마 이제부터 오를 겁니다, 이런 유튜브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한테. 지수 맞추기잖아요. 그거보다는 기업을 알려주고 산업 공부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는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해주고 그런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지수를 봐야 되는 또 시기가 와요. 지수를 봐야 되고, 아 어떻게 될 것 같다, 큰 그림. 그런 시기에는 또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산업과 기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 SVB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뭐가 오늘 반도체처럼 또 어떤 게 좋아질까, 안 간 거 중에 뭐가 좋아질까, 이걸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야죠. 책을 보시던, 보고서 보건, 신문 보건, 유튜브를 보건, 그런 쪽과 관련된 걸 꼭 찾아내셔가지고 블로그도 보시고 하셔서, 시황보단 그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이 좀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거저거 하지 마시고 몇 개만 압축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주 고생하셨고, 함께 배우기는 이제 내일 올라갈 텐데, 도전제 있죠, 2차 전지, 그거 만들었습니다. 전 그것도 만들기 너무 힘들었지만 내일 오전 10시에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EUV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EUV 어떤 건지. 예, 저는 좀 이해는 하긴 했어요. 근데 너무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EUV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도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